제가 좀 위험한 인자네요. 복권 당첨되면 거의 파산할.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알아간다는 거, 무언가에 대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내가 오래 해왔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잃은 것 혹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 통해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진 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크게 손해보고 나면 일을 더 열심히 안 해요. 자포자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사실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고 예, 예. 막 잃어도 뭐 자포자기 그렇죠. 하거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허탈해지고. 예, 예.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입지전적인 분들부터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분들은 크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작은 일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다시 쌓아 올리는 그쵸, 조금씩 그쵸. 조금씩.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으시죠. 정말 이렇게 취재를 해보시거나 인터뷰를 해보시면 크게 만약에 실패를 했는데 그거 크게 메꾸려고 하는 분들은 그건 도박사고. 뭔지 알 것 같다. 예, 예. 그런데 크게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우리가 봤을 때 존경을 할 만한 정도의 혹은 최소한 인정할 만한 분들의 그런 부나 성과를 이룬 분들은 크게 손해본 다음 날에 여전히 그 손해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다시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 올라섰을 때 다시 도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거 없이 크게 손해봤기 때문에 또 크게 도전한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한 3번 사업 실패해서 집안 말아먹는 마다들이었죠. 네. 네네. 그 차이예요. 그런데 크게 실패했는데 작은 스텝들을 밟으려면 그 큰 손해의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것들을 치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제 약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그렇죠. 그냥 허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쌓아 올릴 돌 하나씩 줍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 그 돌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가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쉽게 비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요, 예. 제가 막 한 30분을 설명했는데, 네. 대학원생 중에 한 친구가 예. 되게 총명한 친구라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총명한 친구가 30분 동안 막 설명을 했는데, 막 고개 끄덕이더니 교수님,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능력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그 책이 많이 나오는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다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거. 아. 제가 30분을 막 설명했는데, 쭉 듣더니 애들이 한 줄로 요약해. 저도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괘씸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한 방에 공든탑.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한 연초 대비 20% 이상 막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다시 내가 한때 수익률 30%, 50%였는데 이것도 언제 가지? 거기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못 가요. 허망해져요. 그렇죠. 이거 다시 어떻게 시작해? 근데 다시 지금 또 싼 주식이 어디 있나 또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시점, 시간, 이게 인간이 정말 시간 관점이나 시간 개념이 인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네. 10년을 들고 있는, 10년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률 이번에 마이너스 20%예요, 그렇게. 네. 10년째 들고 있었던 주식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작년 12월에 샀던 주식이 또 똑같이 마이너스 20%예요. 네. 그럼 이건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받고 또 네. 계속 거래를 했던 주식에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네. 똑같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800만 원이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작년 12월에 산 주식이 올해 20%가 지금 이 순간에 20% 떨어졌으면 네. 10년째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분석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내가 오래 해왔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오래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시는 오래 장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꽤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7년째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래요. 네, 왜 얼마인데 14%! 7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4%.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진짜 내가 진짜 말이야. 내가 2017년에 그 기사 뭐 인수합병 했을 때 내가 그때 말이야 생각을 했었고 말이야. 심지어는 2008년에 말이야. 자산 구조 내가 들어봤을 때 얘는 그것 때문에 경제 선생님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알아가는 네. 그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굉장히 정말 괜찮은 게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걔는 그걸 통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웬만한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얘가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그 산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야구단을 왜 맨날 프로야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왜 안 파느냐. 맨날 자기네들은 적자라고 하면서. 적자 보면서 왜 야구단을 운영하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엄청나게 다른 데서 다 나오는 파생적 효과들이 있으니까. 뭐 광고 효과도 있고. 투자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들여다보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단순히 평가 차익, 평가 차손이 아니라 이걸 떠나서. 그렇죠. 그게 또 도박과 투자의 다 차이점이에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고 알아간다는 거 무언가에 대해서 세상을.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의외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상식과 좀 반대로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것에 대한 X만큼의 손실과 단기간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X만큼의 손실이 있잖아요. 전자의 경우에 더 사람들이 더 잘 인내하고 버텨냅니다. 오래된 것, 오래 지켜봐온 것, 애정을 담은 것들. 의외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실망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확 뭐야? 이게 뭐냐면 내가 애정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 배신을 하면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내가 애정을 가지고 봤던 것들은 나를 배신해도 내가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돈의 관점으로만 보면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못 견디죠. 근데 제가 그래서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코인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와는 관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은 몇 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코인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 주위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신이 아니니까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죠. NFT의 미래도 사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분명히 상당수 NFT는 뭐 흡수되거나 아니면 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과 기술 그리고 투자 대상으로서 이거 분리를 해서 봐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일확천금이 아니라 수강료 낸다는 개념으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한다가 아니라 자 오늘은 수강료 낸다. 오늘은 수강한다. 되게 웃긴 게요. 학원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몰빵을 안 해요. 수강한다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게도 사람들이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돈을 충동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번만 따라해보고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나는 오늘 주식을 배운다. 나는 오늘 주식을 배운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말이든 글이든 남기는 게 되게 강한 효과가 있거든요.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건 2인칭을 써야 되지. 경일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경일아, 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더 크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다이어트 뭐야 공부한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더 배가시키려면 두꺼운 종이, 이런 약간 두꺼운 종이, 두꺼운 종이에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서 딱 써서 꾹꾹 눌러서 그것도 일부러 꾹꾹 눌러서 지갑에 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뇌를 꼬시는 행동들을 좀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물질처럼 만든다 혹은 생각을 약속처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행동인데 일종의 재밌는 사회적이면서도 자기 암시적인 특징인데 그러면 다이어트가 더 잘 돼요.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좀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코인이 나온 지가 200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을 공부한다라고 자기 그 암시를 걸면, 기본적으로 겸허해집니다. 겸허해져야 분산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 그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맹신이 줄어들게 되죠. 맞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돼요. 말하고 쓰고, 네.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주변에다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가 투기로 빠지지 않고 가치 분석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주식에 왜 투자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가치를 보게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 같은 경우가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주변에도 보면 그 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가진 자산의 극소수만 하시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수업료니까 네. 수업료로 몇 억씩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큰 돈 벌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넣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왜 그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그 얘기를 사기 전에 예. 많이 얘기를 하고 대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하면 자기 확신 들어가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입 닫으라 그래요. 예? 하나 더 해서 사고 난 다음에 입 닫으라 그래요. 사기 전까지는 뭐 토론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선언도 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나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샀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싸우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산 주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사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포지션이 그리고 구축되어 있으면 편향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원래 투표도요. 투표장에 가서 찍기 전에는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 수백만 분의 1일 뿐인 내가 한 표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서 딱 내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요. 막권 스타디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막권을 사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느 말에 걸 겁니까? 예, 경마에서. 네. 그러면서 저 천둥이요. 저 무지개요. 내 이런 이름 왜 하지?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우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에 걸겠습니다. 나는 근데 이 말은 요 정도 됩니다. 확률이. 사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그게 다 상승해 있어요. 모든 말이. 그렇게 희망이 자기 확신으로 또 오는 거죠, 막.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기 전에는 많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만 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꾸 그걸 화제로 떠올리면서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반대하는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반대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미워지니까. 그렇죠.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얘기해라. 두루두루 얘기해라. 설명해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리고 산 다음엔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렇게 내가 무슨 화학 산 게 그렇게 큰 자랑이라고. 무슨 화학 그러니까 물려 계실 것 같긴 한데. 드세요. 하나 드시고 하시죠. 저도 하나 먹고 할게요.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을 사람이 많은 사람은 낭비형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낭비형 가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복권 당첨됐다가 파산한 분들 인터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로서 되게 귀한 경험이기도 한데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당첨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가산을 탕진한 분들은 그러니까 큰 돈을 뭉텅이로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갑자기 생겼으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 오삼불고기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설렁탕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한 100개쯤 되는 분들은 교수님? 낭비가 불가능해. 큰 돈이 나가기가 어려워. 조금씩 꾸준한 지출이 있어서. 근데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복권 파산자들 중에 아유 난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그랬던 사람. 당첨되기 전에.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많이.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위시리스트가 많은 사람들은 유람선 안 사도 되거든요. 이거 완전 내 얘긴데. 그러니까 유람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막창 2인분이 필요한 거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따뜻한 아랫목이 필요한 거고, 저 너무 아랫목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24박 25일 유럽 여행이 아니라 에버랜드나 서울랜드가 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 여러 개의 작은 행복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의 크기를 이따만큼 키워야만 내가 신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허황된 믿음이나 환상적 착각을 안 가지죠. 근데 저희 1월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간혹 이제 헉헉댈 때가 뭐냐면 누가 이대호 편집장님은 이대호 기자님은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뭐 좋아하지? 내 취미가 뭐지? 없어요. 근데 위시리스트 뭐 있어? 그러면 뭐 차, 집, 뭐 이제 뭐 내가 더 올라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뭐 좋아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다 좋아하는데 전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없어서. 제가 좀 위험한 인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까지는 아니고 복권 당첨되면 거의 파산할. 인생의 중년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생의 과업. 그러니까 조금 더 과업이요.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꼭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생 과업이란 말을 씁니다.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점심 오징어 덮밥 먹으면 짱이겠다. 일어나자마자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눈 뜨자마자 저희 둘째가 그래요. 항상 뭐 나는 뭐 먹고 싶어. 우리 첫째도 그러는구나. 뭐 먹고 싶어. 아빠 오늘 뭐 먹으면서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으면 안 돼.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잠깐 내 살점이 떨어졌다. 근데 그게 저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된다는 의미가 미래로 시뮬레이션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점심 오삼불고 먹으면 짱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이번 주말에는 칼국수 먹으면 짱일 것 같지 않냐? 네네네. 이번 주말? 오늘 월요일인데? 네. 그러니까 나는 5일 후인 토요일 날 뭐 먹고 싶은가 같이도 돌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진짜 강한 애들이에요. 지금 당장 수익률 얼마 내서 이걸로 뭐 해야겠 이게 아니라 여행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행을 가면 그걸 고민을 해요, 강제적으로. 네, 뭐 먹을까?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트레이닝이더라고. 트레이닝.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해야 더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네. 멘탈 트레이닝의 역할도 있어요, 여행이.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또 얘기하든 우리는 늘 얘기가 그냥 산으로 가니까. 오늘도 투자 심리는 시작도 못했어요. 네, 투자 심리 시작도 못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 어떤 자산 시장, 네. 그렇죠, 금융 시장, 동향하고도 되게 밀접한 거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큰 이슈가 됐던 뭐 BTS 이슈도 있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여기 저녁달에서 나온 이 책 이야기는 거의 못했고요. 우리 소시지 좀 더 드리세요. 네. 소시지. 고맙습니다, 교수님. 비닐봉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